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고졸검정고시 합격까지 함께할 김성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관장하고 있는 과목은 사회 과목인데요. 이제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제목 자체가 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사회고요. 근데 다만 그래서 이제 사회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사회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사회라고 하는 게 과목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왔던 그런 것들을요. 어떻게 바꾸는 과정이냐면 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어려운 용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과목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용어입니다.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요번에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건요.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2007 교육과정에서 2009 교육과정으로 사회 과목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2009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사실 크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보기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로 바뀐 교육과정도요. 이제 경력이 탄탄한 저와 함께 가시면요. 크게 문제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에서 2009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저랑 이제 칠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2009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될 이제 사회 과목은요,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이제 저랑 함께 좀 보실 건데요. 일단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것부터 먼저 좀 볼게요. 2007 교육과정은요, 이제 1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단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10개 단원 정도면요, 거의 웬만한 교과랑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쉽다라고 하기 힘든 그런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단원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50% 정도를 차지했던 게 지리 부분입니다. 지리가 약 5단원 정도를 차지했었고요. 사회하고 문화 부분이 약 3단원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경제가 2단원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였냐? 경제 부분이었죠. 경제 부분이 2단원밖에 안 되지만요. 난이도는 가장 높은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는 이제 5단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요. 분량 자체가 가장 많은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사회나 문화 같은 경우는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이제 쉬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일단 단원수가 확 줄었어요. 단원수가 대단원이 5단원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하지만 나오는 분야는요. 똑같아요. 사회문화 나오고요. 그리고 지리 나오고 경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특징은요. 지리 부분이 조금 감소했어요. 지리 부분은 조금 감소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부분이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났고요. 경제 부분은 분량은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지리랑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나왔다. 지리랑 경제가 좀 연계되는 부분이 소단원으로 하나, 대단원은 아니고요. 소단원으로 하나 정도, 그 정도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가 조금 변화의 큰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2009 교육과정의 좀 단원을 보면요, 이렇게 5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창, 그리고 공정성과 삶의 질, 그리고 합리적 선택과 삶, 그리고 환경 변화와 인간, 미래를 바라보는 창, 이렇게 4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1단원과 2단원이 사회문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합리적 선택과 삶 같은 경우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와 인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창은요, 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리 중에서요, 소단원 1개, 딱 소단원 1개가요, 이게 지리 플러스 경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한 단원, 소단원 하나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회문화 분야가 늘었죠, 그죠?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딱 3단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5단원 중에 2개 단원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여전히 20%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소단원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조금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장 특징은 지리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지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원래는 절반 50%를 차지했었는데요, 거의 10% 이상이
깎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럼 내용은 얼마나 바뀌었냐? 내용은 얼마나 바뀌었냐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크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는 없고요. 용어의 차이, 용어가 조금 변한 게 있어요. 용어가 조금 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도의 변화가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요, 2007 교육과정 때를 정말 많이 공부하셨다. 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이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요, 2009 교육과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은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중요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요, 늘어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좀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또 확인하려면요, 당연히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걸 듣고요, 공부를 하시고 합격까지 가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단원이 좀 많이 줄었고 중요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사회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참 이해를 많이 강조하시고요, 어떤 분은 암기를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요,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물론 암기를 해야 점수가 나와요. 암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암기만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효율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암기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기본서로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암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시는 그런 과정을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뭐 이해를 통한 암기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는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오시더라도, 제가 심지어 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문제를 내더라도요, 고조검정고시에서는 고조검정고시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아무리 퀄리티 있는 문제 낸다고 해도요, 그게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합격을 하는 거는요, 좋은 문제를 풀어서 내 공부를 잘하겠다, 이거를 넘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맞추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퀄리티 있고 뭔가 의미 있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거는 기본이 안 되고 가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를 통한 암기하셔서 개념 명확히 하시고요. 그렇죠? 문제는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요, 저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할 거고요.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까지 끝났으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문제를 푸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는요, 문제를 푸는 재료라고요. 문제 푸는 재료입니다. 말 그대로 재료에 해당해요. 재료. 그렇죠? 이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재료를 가지고 결과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결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뭘로 이어진다고요? 결과로 이어진다고요. 네. 재료만 가지고 결과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재료를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과정, 결과를 만드는 과정인 문제풀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으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쉽죠. 그죠? 말하는 게 되게 쉬운데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부터 해서요 문제풀이까지, 그래서 직전 대비까지 해서 저랑 같이 쭉 이어가시게 되면요, 그죠?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 다 거치시고 여러분의 실력이 쭉쭉 올라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요 당연히 웃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진짜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